개는 늑대에서 진화했다. 무리 속에서 서열에 따라 사냥하는 늑대의 본능은 아직도 개에게 많이 남아있다. 사냥개들은 우두머리개의 지휘에 따라 사냥감을 쫓는다. 자신의 무리 내 서열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서열 유지는 야생에서 집단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 사냥개 사육장 훈련이 한창이다. 이 무리에서 개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얘는 열심히 찾아. 주인한테 뭔가를 갖다 줘야 되거든. 이리 와, 볼. 이리 와. 얘가 1번이에요. 나 다음 2번. 2번이고 리더견이지. 우리 사냥개에서 제일 리더견. 질서 위계를 확실히 잡아요. 밑에 개들이 잘못되면은 충분히 남으라고. 또 이리 와. 이리 와. 얘가 2번. 이제 개 중에서는 2번이고 나하고 같이 하면 3번. 서열 1위의 리더견을 중심으로 수컷들이 2, 3, 4위를 차지한다. 암컷은 서열에서 벗어나 행동한다. 위계는 식사 시간에 드러난다. 리더가 사료를 먼저 먹는 동안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다. 서열 1위가 식사를 마치자 2위가 먹기 시작한다. 3위와 4위는 더 기다려야 한다. 사냥할 때 리더는 사냥감의 냄새를 맡고 나머지 무리를 이끈다. 리더가 먼저 달려와 영역을 확인하자 서열 2위, 암컷, 그리고 3위, 4위의 순서로 우두머리를 쫓아 달려온다. 1번 대장이 오고 2번 오고 암컷이 오고 3, 4번이 온다고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진짜요. 누가 못 말려요, 이 상황은. 개가 사람보다 앞서갈 경우 개는 주인을 자신의 아래 서열로 인식할 수 있다. 우두머리가 앞서 걷는 개의 습성 때문이다. 개가 사람을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는 본능적으로 서열을 만든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이 포인터 새끼들도 서열 경쟁을 벌인다. 장난치며 노는 과정에서 서열이 정해진다. 목물기, 찍어 누르기, 발로 치기, 올라타기는 다른 개에게 우위를 주장하는 행동이다. 이 점박이 녀석은 새끼 중에 지배 본능이 가장 강하다. 힘없는 새끼를 올라타고 물어뜯으면서 힘을 과시한다. 이 과정에서 서열이 만들어진다. 새끼들 간의 위계는 사료를 먹을 때도 드러난다. 사료가 들어오자 어미와 새끼를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사료를 먹는다. 힘없는 문열이는 경쟁에서 밀렸다. 힘센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먹이를 차지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크기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이 정도면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무게를 따졌을 때는 아마 지금 한 1kg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지배적인 행동을 보인 개들이 나중에 커서도 서열적으로 서열이 우위에 서는 강아지들이 많죠. 생후 2달, 제법 자란 새끼들은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서열을 만드는 행동도 더 대담해진다. 점박이가 덤비자 다른 새끼가 스스로 배를 드러낸다. 배를 드러내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뜻한다. 가장 약한 부분을 노출해서 점박이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개는 생후 4개월인 맹인 안내견 후보다. 일반 가정에 입양돼서 1년간 적응 훈련을 한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개는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개보다 윗서열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훈련이다. 아이들의 식사가 끝난 후 사료가 주어진다. 자연스럽게 개와 사람의 서열이 만들어진다. 오빠 세게. 코리아. 놀 때도 엄격한 서열이 유지된다. 개는 침대에 올라올 수 없다. 5년 25년. 우리 올라오면 야단쳐서 침대에서 내린다. 그냥 이쁘니까 소파나 침대 같은 데 진짜 앉고 자거나 같이 앉아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개들로 하여금 내가 이 사람하고 동등한 자리 위치에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좀 버릇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강아지들이 굉장히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가 막 이렇게 같이 소파에서 앉고 있고 침대에서 앉고 자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들이 서열이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서열 다툼을 할 때 서열이 위인 개는 소파 위를 차지하고 아래 서열이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못 올라오게 하는구나. 목적? 어차피 개들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족 내에서. 그러면은 나는 이 집의 막내로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서열 훈련을 통해 한 마리의 맹인 안내견이 탄생한다. 다양한 개들이 모인 무리의 서열은 어떨까? 이 유기견 집단은 2마리의 우두머리가 있다. 브리타니종 럭키와 토종개 마루다. 이 집단에 젊은 수컷이 새로 들어왔다. 힘이 넘치는 수컷 뚜기가 들어오자 우두머리 럭키가 긴장한다. 뚜기는 견사 주변에 소변을 본다. 그 자리에 마루가 소변을 본다. 다른 곳에 뚜기가 소변을 보자 마루가 다시 그 자리에 소변을 본다. 자신의 소변으로 다른 녀석의 소변을 덮어서 영역을 주장하는 우두머리들 간의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냄새를 남기기 위한 소변 경쟁은 하루 종일 계속됐다. 신참은 다른 개들과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지만 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우두머리 럭키는 가장 먼저 사료를 먹었다. 다음 날 아침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개들이 뚜기 근처에 가지 않고 반대편에 모여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뚜기는 주변에 오는 개들을 공격했다. 녀석은 암컷 리트리버를 차지하고 다른 수컷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오늘은 이 녀석만 영역 표시를 한다. 우두머리 럭키가 이상하다. 등과 목에 다른 개의 침이 묻어 있었다. 녀석은 어젯밤 뚜기에게 호되게 당한 것이다. 뚜기는 어젯밤 쿠데타를 일으켜 무리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제 집단의 우두머리는 뚝이다. 다른 개들은 뚝이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사료도 이 녀석이 가장 먼저 먹는다. 럭키는 사료를 먹지 못하고 구석에 엎드려 있다. 뚝이가 럭키를 확실히 제압한다. 럭키의 귀에 주둥이를 대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한다. 다른 우두머리 마루는 벌벌 떨 뿐이다. 구석에 럭키를 몰아넣은 뚝이는 계속해서 녀석을 위협했다. 서열 싸움 중에 하나인데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검정색 브리타니가 나보다 세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뚜기가 내가 너보다 강해 라고 올라간 거죠. 견사 생활이 아니고 야생이었다면 100% 퇴출된다고 봐야죠. 이 무리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무리의 안정을 위해 뚜기를 다시 빼냈다. 럭키가 다시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긴 하루가 지나간 것이다.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조용. 이 녀석들은 닥스 훈트종이다. 원래 오소리 사냥개로 매우 활동적이어서 다루기 쉽지 않은 견종이다. 레벳. 여기 닥스훈트 2마리와 이 집 식구들은 매우 흥미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녀석들은 집안에서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뛰어다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녀석들에게 금지된 공간이 있다. 바로 안방이다. 개들은 주인의 공간을 침범 못하게 훈련받았다. 먹을 것에도 유혹되지 않는다. 주인과의 서열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와, 또 무슨 공을 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 개 식사 시간. 아이가 먹이 주변에 손을 뻗자 사납게 으르렁댄다. 아이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이번에는 주인 차례. 주인은 개에게 뼈를 주고 레벳. 다시 먹이를 뺏는다. 레벳. 개는 순순히 먹이를 놓는다. 레벳. 주인의 우위를 인정하는 행동이다. 개는 리더 앞에서 스스로 드러눕는다. 약한 곳인 배를 주인에게 맡기는 적극적인 복종 행동이다. 계속 움직이지 말고, 응? 이렇게 데려다가 좀 잠깐만. 아이가 강제로 뒤집고 배를 만지며 달래본다. 놔줘볼래? 봐봐. 하지만 손을 놓자 그대로 달아난다. 이 가족은 아버지, 오빠, 동생, 개의 순서로 서열이 잡혀 있어야 하지만 개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오빠, 개, 딸의 순서로 서열이 잡혀 있다. 개가 딸보다 높은 서열이다. 수많은 가정에서 사실은 그런 서열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안타깝게도 개가 윗서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모든 가족 구성원보다 개가 가장 우두머리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상한 행동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개가 먹는 음식물을 전혀 가족들이 뺏거나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든가, 개의 귀라든가 꼬리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 개가 으르렁거리고 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아래 서열이 우두머리 서열을 어떻게 보면 간섭을 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개들은 공원에서 주인보다 앞서 달린다. 주도권이 개에게 넘어간 상태로 개가 주인을 끌고 산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집안에서도 개들은 주인의 침대 위에 올라온다. 주인은 새끼가 귀여워서 침대 위에서 재우기 시작했고 다 자란 개들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주인 위에서 잔다. 계속 처음에는 내려보기도 했는데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깊숙이 잠들고 일어나 보면 목 주변이나 머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녀석들은 주인이 손으로 사료를 줘야 먹는다.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쉽지 않다. 주인을 문 녀석은 다시 먹이를 달라고 다가선다. 실제 강아지들이 견주분들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철저하게 주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다 견주들의 잘못입니다. 주도권이나 주도력을 빼앗지를 못하고 오로지 맹목적인 사랑으로만 강아지를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사회화가 부족할 경우 낯선 사람에게 짖는다. 리더십이 없는 주인은 개를 진정시키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개와 소통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짖는 것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자기의 재산 또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의 지짐일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견주들은 통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견주의 무릎 위에서 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한테도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맹렬히 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개는 출견이 아니고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개가 더 낯선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서 아주 매우 위험하게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무심코 개를 사람 위에 올리기 시작하면 개는 주인을 아랫서열로 오해하고 그때부터 개의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인과 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